안녕하세요. 두상 필러를 전문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상 필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과 시술 결과에 어떤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상 필러는 선천적이든 좀 더 볼륨을 줘서 얼굴 모양을 개선시키든 두상 볼륨을 줄 때 시술의 모양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필러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포함해서 모든 필러는 안면부에 이물감이 없게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좀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부드러운 필러는 두피를 힘있게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나 반영구 필러를 해서 두상의 모양을 효과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러를 사용하면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필러는 근본 베이스가 콜라겐 필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콜라겐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 건물로 비교하면 철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 필러가 있어야 두피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 콜라겐 필러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주로 돼지에서 뽑은 콜라겐 필러가 출시가 된다가 동물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 이런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 시장에서 각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들어서 국내 LNC 바이오라는 회사가 인체 조직에서 콜라겐을 추출해서 필러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필러가 생기게 된 것이죠. 출시는 했지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안면부에는 시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이 필러를 유방이나 엉덩이, 바디용으로 시도를 하게 됐고, 처음에 저한테 이 임상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2013년도에 한 1년 동안 유방과 엉덩이 쪽에 필러를 전문적으로 시술을 하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히 안면부나 이마, 두피 쪽에 필러를 사용하다가 이 필러를 두상에 써보면 정말 보다 더 전문적인 시술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LNC 바이오에서 출시한 메가필이라는 콜라겐 필러를 두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탄성이 세고 아주 단단한 콜라겐 필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두상 모양을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에 대한 불만족은 상당수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볼륨을 효과적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볼륨이 좋은 두상 부분하고 어우러지게 시술을 하려면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만 두상 필러 후에 모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상 필러를 하고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또 유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필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6개월, 1년 전으로 볼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실망을 크게 하게 되겠죠. 사실 얼굴 쪽에서는 6개월에서 1년 후에 한 40~50% 흡수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상에서는 오래 가야만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게,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에다가 메가필이라는 인체 유래 콜라겐 필러를 혼합을 하게 되면 유지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필러가 주입되면 주변에 인체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필러 주변에 인체 조직이 생기도록 PRP라는 시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PRP라는 것은 시술받는 사람이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중에 상처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줄기세포, 혈소판 같은 이런 세포들만 모아가지고 필러 주변에 주입을 하게 되면 필러 주변에 인체 조직이 활성화돼서 새로 잘 생기기 때문에 필러의 유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상 필러를 할 때 히알루론산 필러와 콜라겐 필러와 이 PRP를 세 가지를 혼합을 해서 큐빌레라는 이를 많이 시술하고 있고, 이런 복합 필러를 쓰기 때문에 필러의 볼륨의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두상 필러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 불만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형물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두피에 절개를 해서 본시멘트 같은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모양이 정교한 모양 시술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피를 절개를 하고 전부 벗긴 다음에 보형물을 넣고 덮기 때문에 주변의 두상 모양과 어우러지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보형물 주변으로 이렇게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내가 오늘 하시는데요. 이런 보형물에 추가로 두상 필러 시술을 하는 경우가 저희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형물 주변에 두상 필러 시술이 가능한 이유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같은 신부층에다가 주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형물보다 위쪽에 들어가게 되면 혈관을 누르게 돼서 조직이 괴사된다든지 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형물과 같은 레벨로 단단한 필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시술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뒤통수나 이런 정수리 중앙 외에 속두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곳이 함몰되거나 모자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좌우가 틀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함몰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시술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경험과 정확한 디자인과 단단한 콜라겐 필러를 이용해서 이런 까다롭고 선천적이면서 아주 어려운 두상 모양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상 필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안정성에 대해서 머리에 두 필러를 넣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공포스럽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필러의 부작용하면 동맥을 누르는 것입니다. 필러를 주입하다가 그 다음에 또 두피에는 모낭이 있죠. 그래서 모낭에 만약에 필러가 압박을 가면 탈모라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을 누른다든지 모낭에 압박을 가하지 않게 시술하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가 필러를 하는 이런 피부층이 아니고 동맥과 모낭보다 훨씬 하층에 신부층에 일정하게 필러를 주입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술자의 능력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두상 필러를 했을 때 안면부와 틀린 어떤 여러 가지 차이점을 설명드렸고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만족, 안정성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